여긴 왜 이렇게 답답해? 우리 애가 이런데 시집 온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네. 박명자의 목소리가 화장실 타일에 닿아 멀리까지 퍼지는 듯 했다. 신혼집 현관 앞에서 그녀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고개를 흔들며 들어섰다. 거실로 이어지는 문틀을 지나자마자 코끝을 날카롭게 찡그렸다. 이준호는 부엌에서 물컵을 꺼내다 멈췄다. 손이 컵 표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영은 명자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식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신랑 민우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어색하게 뒤따랐다. 명자는 뒤에서 한 번 더 말했다. 여긴 창문도 작네. 채광이 이래서 어떡해. 방 안 공기가 벌써 틀어졌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명자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손가락으로 가전제품 상단 먼지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며칠에 한 번씩 클리닝 부르는데 여기는. 말의 끝을 흐렸지만 누구나 정확히 들었다. 이준호는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채우며 눈을 내리깔았다. 말 대신 호흡만 길어졌다. 명자는 세영을 향해 턱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민우 엄마가 말했잖아. 신랑 가족은 좀 소탈하시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소탈할 줄은 몰랐네. 세영의 어깨가 뻣뻣해졌다. 민우는 눈을 들지 못했다. 준호는 뜨거운 물을 컵에 붓다가 손을 멈췄다. 물주기가 컵 옆으로 조금 튀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명자의 목소리가 부엌 쪽까지 날카롭게 울렸다. 그래도 뭐 사람이 착하면 됐지. 직업이 뭐 공무원이시라면서? 준호는 컵을 3번째나 위치를 바꿔 놓았다. 손끝에 힘이 조금씩 들어갔다. 세영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공간이 유난히 길어 보였다. 명자는 아직도 소파에 앉지 않았다. 대신 식탁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쓸며 말했다. 이거 조립가구야? 우리 집은 원목으로 맞춤 제작했는데 여긴 좀 흔들리는 소리가 나네. 민우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잡았다. 아, 아니요, 이거 튼튼해. 그냥 소리가. 명자는 민우 말을 끊었다.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자체가 괜찮지 않았다. 준호는 그 순간 식탁이 종이컵을 2번 겹쳐 들었다. 작은 떨림이 컵 아래로 번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짧았지만 긴장감은 길게 뻗었다. 명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손님 또 와? 집이 좁은데 사람 많으면 더 복잡하겠네. 세영이 현관으로 향했고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명자는 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머리칼을 정리했다. 우리 집엔 이런 날엔 안 쓰는 방만 3개를 열어놔. 사람이 와도 널찍하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명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집과 가족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빠는 대령이잖아? 군에서 예우가 얼마나 중요한데? 명절만 돼도 부대에서 직접 차 보내준다니까. 민우 집은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오고 가고 그런 분위기지? 민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세영은 주방 쪽을 바라보며 침을 한번 삼켰다. 준호는 조용히 찻잔을 테이블에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컵 표면에 닿을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명자는 소파 위 쿠션을 손등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애가 이런 집에서 살면 적응할까 모르겠네.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하잖아. 사돈댁 분위기가 좀 편하긴 한데 너무 편하면 예절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천장의 LED가 차갑게 번들거렸다. 준호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책상결이 나무처럼 조금씩 울리는 듯 했다. 민우는 2 손을 무릎 위에서 꽉 모았다. 정말 조용히 숨도 얕게 쉬고 있었다. 식탁 위엔 다시과 차가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명자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아보더니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렸다. 찻잎이 좀 싸구려네. 준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 세영은 뒷목을 짧게 잡았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명자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싱크대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뿐이었다.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조금 길게 울렸다. 명자는 또? 하는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다. 아유, 사람 많은 집이구나.
난 복잡한 거 싫은데.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걸음이 아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때문에 오히려 방 안의 긴장은 더 날카로워졌다. 세영은 현관 앞에서 숨을 들이켰다.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정복 차림의 한 장교가 현관에 서 있었다. 역광 속에서도 견장이 번쩍였다. 장교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준호를 보자마자 허리를 바로 세우고 각 잡힌 자세로 말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교는 정면을 향해 오른손을 바짝 들어 준호에게 경례했다.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명자의 손끝에서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벌어지려다 붙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장교를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묵직한 시선이었다. 장교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춰 있었다. 거실 조명이 그의 팔각도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준호는 약간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명자는 소파 옆에서 반쯤 일어난 자세로 굳어 있었다. 허리는 숙이지도 바로 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굽혀져 있었다. 찻잔을 든 손등 위로 혈관이 도드라졌다. 민우는 그 장면을 눈으로만 좇았다. 장교의 군화를 지나 다리선, 허리선, 그리고 곧게 선 어깨까지. 그 시선 끝에서 자신의 장인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거실을 비추던 하얀 조명 아래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가 말보다 먼저 보였다. 장교는 경례 자세를 풀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준장님, 내일 회의 한 건 관련해서 직접 전달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준장님이라는 단어가 거실 공기 위를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다. 은은한 차향보다 그 단어의 잔향이 길게 남았다. 명자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입술이 한번 떨렸다가 꼭 다물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의 얼굴과 장교의 견장을 번갈아 오갔다. 이준호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조금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같은 동작이 이제 전혀 다르게 보였다. 민우는 모르게 허리를 조금 폈다. 아버지를 대할 때보다 더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장교는 신발을 벗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현관 앞에서 약간 몸을 숙인 채 거실 쪽 눈치를 살폈다. 이준호가 먼저 말했다. 잠깐이면 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 사람들의 위치를 정리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장교는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서류를 앞으로 내밀었다. 거실과 현관 사이 좁은 복도에 긴 직선이 그어졌다. 그 선 위에서만 장교와 이준호가 마주 보고 있었다. 명자는 그 직선에서 조금 비켜난 소파 옆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집안의 중심처럼 서 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주변부처럼 느껴졌다. 장교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명자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부엌도 식탁도 어수선한 상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로지 준호의 얼굴과 손, 서류에만 머물렀다. 보고할 때마다 약간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동작이 반복됐다. 명자는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식탁 위 차잔에 비친 조명과 그림자만 조용히 명자의 손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다. 거실 조명이 이준호의 어깨와 얼굴 위에 둥근 빛을 만들었다. 그 빛의 경계 밖으로 명자의 얼굴 일부가 잘려나가 있었다. 장교가 서 있는 현관 쪽에는 외부 복도에서 들어오는 노란빛이 길게 스며들었다. 군복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명자의 볼 쪽은 조명과 복도 빛의 중간에 걸려 있었다. 완전히 밝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자리. 표정의 절반이 우명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조명을 올려다봤다가 살짝 몸을 옆으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빛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장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장군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와 싱크대 아래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낮은 진동만 방 안을 채웠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이준호가 서류를 넘기는 종이 소리가 났다. 그려져 있는 도표와 글자는 아무도 읽지 못했지만 종이 넘기는 소리만큼은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 사이 명자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에서 가벼운 마찰음이 났다. 명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늘 그려오던 위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정복 차림의 남편, 부대 내에서 받는 경례, 교회나 친척 모임에서 자신이 누리던 대접들, 그 이미지들 위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더 씌워졌다. 군복을 입은 장교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내밀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까까지 자신이 소탈하다고 말하던 사돈이었다. 명자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무릎을 굽혔다 펴며 자세를 고쳐보았다. 그러나 그 동작이 오히려 더 어색한 하급자의 몸짓처럼 보였다. 세영은 부엌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아버지의 어깨와 장교의 자세를 번갈아 옮겨다녔다.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군에서 배웠던 습관처럼 보이는 단정한 손동작이 보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민우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아내의 아버지를 다시 보는 눈빛에는 당혹과 함께 낯설미 깔려 있었다. 결혼 전 장인에 대해 들었던 소개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졌다. 그냥 공무원이라는 말도 소탈하다는 말도 새로 쓰이는 설명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뿐이었다. 장교가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격리했을 때 명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그 격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와닿았다. 문이 닫히고 복도 소리가 멀어지자 명자는 마침내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까까지는 자신이 중심이라 믿고 서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소파가 방구석처럼 느껴졌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컵 받침을 한번 헛짚었다. 장과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본인이 더 놀란 듯 명자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피했다. 거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현관 쪽에서 돌아오는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번엔 명자와 반대편에 앉았다. 식탁과 소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새로 생긴 듯 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명자의 눈앞에서 아까와 똑같은 거실이 전혀 다른 구조처럼 보였다. 조명은 변하지 않았지만 빛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장교가 떠난 뒤 명자는 잠시 멍한 얼굴로 식탁 위 찻잔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잔 표면에 닿기 직전 멈췄다. 찻잔 표면에 거실 조명이 비치며 명자의 떨린 손가락이 그대로 반사되어 드러났다. 미세한 떨림. 숨길 수 없는 떨림. 세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수저통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민우는 말없이 소파 쿠션만 만지작거렸다. 거실의 작은 정적이 길고 차갑게 이어졌다. 명자는 갑자기 자리를 바꾸려 했다. 식탁 의자를 끌었다. 끽!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명자는 의자를 잡고 멈춰 서며 뒤늦게 주변을 한번 후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을까 봐. 준호는 조용히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철철. 물소리. 그 소리는 방금 전 의자 소리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여유로웠다. 명자의 발끝이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멈췄다. 톡톡. 불안이 아닌 척 그러나 감춰지지 않는 습관처럼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가 좀 식었죠? 새로 끓여드릴까? 세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부엌 쪽을 향해 있었다.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명자는 다시게 담긴 접시를 들어 준호 쪽으로 옮기려다가 손끝에서 과자가 하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 짧지만 선명하게 울렸다. 명자는 급히 과자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손이 과자에 닿지 않은 채 잠시 공중에서 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잊은 사람처럼 명자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장교분 많이 젊더라. 민우와 세영은 가만히 명자를 바라봤다. 그 말 뒤에 이어질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 명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더욱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준, 사돈 어른하고는 아는 사이야? 그 장교분이? 그 질문은 이미 현실과 어긋난 말이었다. 본인도 말한 뒤에야 그걸 느낀 듯 눈을 깜빡였다. 준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똑! 그 소리가 무거운 단절처럼 방 안을 스쳤다. 명자는 거실을 한 바퀴 서성거렸다. 식탁 옆에 섰다가 금세 소파 쪽으로 움직였다. 손을 맞잡았다 풀고 다시 잡았다. 손가락을 꼬았다 풀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 사이 준호와 세영은 제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고정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마치 조각상처럼. 명자만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꾸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욱 눈에 띄었다. 민우는 아내 쪽을 바라보다가 장인의 손 움직임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그 모습에는 민우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정함과 규율이 있었다. 군인의 습관. 정확한 동작.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곧게 세웠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다. 그 작은 변화가 명자의 시야에도 들어왔다. 명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들의 무릎, 허리, 어깨로 올라갔다. 아들이 차분히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보자 입술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명자는 억지로라도 평정심을 잡으려는 듯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몸을 깊게 붙이지 못했다. 등이 쿠션에서 OCM쯤 떠 있었다. 긴장한 자세. 세영이 거실 정리를 하려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는데 명자가 그걸 보고 얼른 말했다. 아, 내가 할게. 내가. 그러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공중을 떠돌기만 했다. 닦을 것인지 치울 것인지 정하지 못한 채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세영에게 한 번 건넸다. 짧은 눈빛. 세영은 그 눈빛을 정확히 읽고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알았다는 듯. 명자는 그 조용한 교류를 지켜보며 자신만 대화 밖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소외감. 명자는 과일을 깎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칼을 찾았다. 서랍을 열었다. 칼집을 열고도 손잡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칼 대신 도마를 먼저 꺼냈다. 도마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쿵!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냥 쉬어. 안 해도 돼. 명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해야지.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나 칼은 여전히 칼집 안에 들어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명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묵직한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강하게 방을 채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등은 안정적이었다.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고요했다. 준호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처럼 보였다. 명자의 호흡만 점점 짧아지고 빨라지고 있었다. 명자가 결국 과일칼을 꺼내 들었다. 손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었다. 칼날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탁! 그때 과일 봉지가 테이블 모서리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과 몇 개가 봉지에서 굴러나와 방 한가운데로 퍼졌다. 둥! 또 둥!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명자는 급히 허리를 굽히려 했다. 하지만 손이 사과에 닿기 전에 멈춰버렸다. 자신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본 것이다. 준호는 그대로 앉아 조용히 명자를 바라봤다. 무표정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어떤 말보다 강한 무게가 있었다. 명자만 그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돌렸다. 눈을 내리깔았다. 바닥의 사과들은 굴러간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 하나.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허리를 굽히려다 말고 그 사과가 멈춘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준호 씨의 발끝을 향해 굴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준호 씨는 천천히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자 씨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사과 표면의 먼지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어냈을 뿐입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사과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칼 대신 작은 과도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껍질이 얇게 일정한 두께로 벗겨지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에 민우 씨가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자 씨는 그걸 보고는 손등을 옷에 문질렀어요. 땀인지 긴장인지 모를 무언가를 닦아내듯이요. 준호 씨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미소는 아니었어요. 그저 숙련된 손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었습니다. 세영 씨가 문득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액자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액자 안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표정, 정면을 똑바로 보는 눈빛. 명자 씨는 그 사진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도 사진을 보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아내가 왜 기울어진 액자를 바로 잡았는지 이제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액자 속 준호 씨의 계급장이 이제 거실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아까 장교가 두고 간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내는 바삭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명자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손가락을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 서류는 명자 씨가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사돈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명자 씨는 숨을 들이켜고 내쉬는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호흡으로 방 안의 어색함을 지우고 싶어 하듯이요. 그러나 숨이 길게 뻗어나갈 때마다 오히려 방 안의 무게만 더 도드라졌습니다. 민우 씨가 그걸 눈치채고 어머니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렸어요. 명자 씨는 아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앞 식탁 모서리를 바라보며 손톱으로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세영 씨는 거실 책장 한 칸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훈장 케이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세영 씨는 그것을 식탁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탁 하는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 씨는 상자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상자에서 반사된 조명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별다른 표정 없이 케이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붉은 리본과 금빛 훈장이 반짝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상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순간적으로 휘청했어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으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꽉 다물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자 씨는 거실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군용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명자 씨 귓가에서 갑자기 크게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조용히 그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준호 씨의 삶에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훈장을 정리하면서 딱 한 번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이건 오래된 것들이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지. 명자 씨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오만과 방어가 조용한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영 씨와 민우 씨는 숨을 멈춘 듯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두 손을 꼭 쥐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다 터진 한 줄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보고 뭘 알고 그동안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은 울음도 사과도 변명도 아닌 깨달음이 부딪혀 나온 단 한 줄이었습니다. 훈장 케이스가 희미하게 반짝였고 명자 씨의 시선은 그 위에서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런데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붙잡았어요. 엄마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요. 다 같이.
순간 명자 씨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가방끈만 쥐었다 놓았어요. 세영 씨는 현관 쪽 조명을 켰습니다. 노란빛이 거실과 복도 사이에 길게 이어졌어요. 준호 씨는 묵묵히 군용 점퍼를 걸쳤습니다. 예전 모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입주민 몇 명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뒤쪽에 서려다가 민우 씨가 살짝 팔을 잡아 앞쪽으로 이끌었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준호 씨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명자 씨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경비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태어나 처음 느낀 사람처럼요. 준호 씨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딱 군인 출신의 예의였고 자연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준호 씨에게 먼저 길을 터주었습니다. 먼저 타세요. 자리 좁으니까 제가 뒤로 갈게요. 명자 씨는 본능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이 준호 씨 중심으로 움직이자 살짝 뒤로 밀렸어요. 그녀는 몸을 세우고 서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안의 중심은 누가 봐도 준호 씨 쪽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서류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 준호 어르신. 지난번 안전간담회 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의견 좀 받고 싶어서요. 직원들이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명자 씨는 옆에서 본인이 할 말이 있는데도 말할 타이밍을 잃은 사람처럼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민우 씨는 옆에서 조용히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유리문에 각종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입주민 대상 전직군 간부 및 전문가 초청 안전간담회라는 공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초청자 이준호 전 돌격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종이를 처음 본 듯 조용히 다가가 손가락 끝으로 제목을 눌렀어요. 작은 손떨림이 공지문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주민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든든한 분을 사돈으로 두셨네요. 명자 씨의 등골이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앉아 있다가 준호 씨를 보자 자연스레 자리 한쪽을 내주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준호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옆에 앉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반대편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벤치 위 조명이 새어 나오며 준호 씨의 손등만 밝게 비추었습니다. 명자 씨의 손등은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준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 사단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장교분이 오늘도 찾아오셨던데 대단하시네요. 우리 단지에 이런 분 계신 줄 몰랐어요. 명자 씨는 숨을 참듯 조용해졌습니다. 눈동자는 벤치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민 중 한 명이 명자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돈이시라면서요? 좋으시겠어요. 그 말이 명자 씨의 귓가에서 크게 울렸어요. 누가 봐도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명자 씨에게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벤치 근처를 지나던 한 장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까 그 장교는 아니었지만 군복은 같은 계통이었어요. 장교는 상황을 꽤 멀리서부터 인지한 듯 가까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명자 씨는 숨을 멈춘 듯 굳었어요. 가방끈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다시 한번 준호 씨에게 격리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중하고 더 깊었어요. 장교가 떠나자 벤치 주변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옆에 있던 손수건을 펼쳤어요. 그런데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목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호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안에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호 씨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 한쪽을 올려다보았어요. 조용한 바람이 벤치 아래를 스쳤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간담회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어르신 말씀 듣고 많이 변하더라고요. 명자 씨는 그 말을 완전히 들은 순간 몸을 아주 작게 움찔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다고 믿었던 자리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동작 하나가 명자 씨의 오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권력의 중심을 명확하게 재배치하는 응징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져서 걸었습니다.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우와 세영은 앞에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뒤에 있는 명자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은 듯 일정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안정된 걸음걸이였습니다. 명자는 그 걸음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한두 걸음씩 자꾸 늦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바깥 공기와 함께 명자의 체면도 함께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신발을 정리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슬쩍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일부러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명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준호와 명자 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두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명자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슬리퍼를 벗으면서 명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중도 없었고 안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참고 쌓아온 침묵만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발끝이 안쪽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식탁 의자를 잡았습니다. 저기 아까는 말끝이 공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가 놓인 식탁 옆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명자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다시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드디어 명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양손을 식탁 모서리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만함도 없었고 억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짜내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자르지도 않았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듣고만 있는 모습이 명자가 변명할 여지를 점점 좁혀갔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말을 목구멍에서 삼켜버렸습니다. 명자는 의자를 당겨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끝에 옷이 걸려서 슥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명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앉지 못하고 식탁에 손을 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는 그 동작 하나가 두 사람의 위치를 확실히 갈라 놓았습니다. 명자는 준호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표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명자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명자는 마침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식탁 아래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려놓기였습니다. 오만함, 체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 자랑하려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위로도 하지 않았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명자의 말보다 더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잠시 흔들리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서 3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세영은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 습관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명자는 밥솥을 열고 밥을 국자로 뜨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 손잡이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퍼서 사발에 담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순서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재료로 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았습니다. 본인도 신경이 쓰일 만큼 낮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으니까 말 안 해도 된다는 듯한 고요한 동작이었습니다. 명자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급하게 내쉬었습니다. 민우가 식탁에 앉으면서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명자는 그 눈빛을 눈치채고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움직임은 어제와 똑같이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따라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식탁 위에 반찬을 놓을 때 접시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접시 모서리와 식탁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자 손등에는 아직 힘을 빼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만큼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세영은 그 조심스러운 동작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살짝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준호가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정말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민우와 세영이 동시에 명자 쪽을 보았습니다. 명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천천히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말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명자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여러 번 접었던 자국이 있었고 손자국이 눌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준호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자의 손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시선에 명자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 자체가 긴 사과보다 더 진했습니다. 떨림 없이 숙여지는 각도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마침내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는 동작도 조용했고 무게를 재듯이 신중했습니다. 명자의 숨이 그 순간 조금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지 않고 자기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손 하나하나가 지난 행동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한번 쓸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들어서 그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보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걸 표정 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숨을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한숨 속에 결단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나무 바닥에 나뭇결이 빛을 따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그 빛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에 따뜻한 온기가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을 천천히 느끼는 듯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과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수저를 한 개씩 들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아주 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명자의 앞머리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그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준호가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맑은 물이 컵 안에서 흔들리며 빛을 받아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물컵을 식탁 가운데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명자는 물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명자는 허리에 묶었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명자의 손을 떠나며 조용히 바닥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앞치마를 반으로 접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서 식탁 한쪽에 고르게 놓았습니다. 작은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준호는 군용 점퍼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옷걸이가 가볍게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소매를 한번 정리하자 점퍼의 주름이 곱게 펴졌습니다. 그 모습을 명자가 문틈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명자의 옷소매에도 닿았습니다. 명자는 창틀에 손을 올리고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베란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서서 그 거리를 그대로 둔 채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고 살짝 비스듬하게 준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가 어제와는 다른 느낌으로 흘렀습니다. 명자는 수납장을 열어서 전날 흩어져 있던 잡동사니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메모지, 작은 볼펜, 한 번도 안 쓴 포스트잇들. 명자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서 물건들을 차근차근 담았습니다. 정리하는 손끝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소리조차 방해가 될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준호가 거실 불을 끄자 오직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남았습니다. 빛은 둘 사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얼굴 반쪽을 비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채 둘 사이에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침내 조용한 하루를 덮었습니다.